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13일 다음주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3% 상승해서 186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한창 빠질 때만 하더라도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승했던 폭보다 비교적 적게 상승을 해서 49,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장 막판까지 줄곧 음봉 형태를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이죠. 일단 삼성전자를 투자함에 앞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나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3분기는 작년 2분기, 3분기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1분기에 비해서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 관련주,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랩지노믹스 혹은 치료제 쪽, 신풍제약,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러스 치료제 생산 기지가 된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회사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길게는 5년 이상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찾아낼 수 있는 먹거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3분기에 5G 장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인데 삼성전자가 4위를 달리고 있죠.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반짝 1위로 올라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4위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제는 LTE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첨단 산업에 5G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를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화웨이를 제외한 통신장비 업체들을 초청해서 5G 이동통신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방침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 말은 지금 미중 무역전쟁을 한창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5G 장비 시장 점유율 1위가 화웨이로 나와 있는데 언제든지 2위, 3위 이렇게 밀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의 5G 장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텔레월드 솔루션즈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캐나다 쪽 이런 쪽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5G 장비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집중 투자를 통해서 2023년에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이 파운드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위탁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처럼 삼성전자는 5G라든지 반도체 산업, 이런 먹거리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지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앞서서는 이처럼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향후 2년 뒤, 3년 뒤, 혹은 5년, 길게 10년 이렇게 미래 비전과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최적화된
대한민국과 세계 시장의 넘버원 초일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G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매년 해가 지날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0.4% 커져서 약 82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100년 기업의 비전을 여기 화성사업장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기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5G라든지 반도체 쪽에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5G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분명히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와 대등하게 나왔지만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하던 혹은 조금 더 횡보 구간을 이탈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횡보 구간이라든지 이탈의 구간이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HTS를 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토요일날 정기 점검을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점 42,3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5만원 부근까지 약 20% 정도 상승을 했죠. 사실 코스피 200 우량주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모든 패턴들이 다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3월 말까지 큰 급락을 보였고, 그리고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21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21선 상단에서 주가가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작년보다 그리고 지금 1분기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게 업계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21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합 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42,300원 이 라인 부근에서 크게 떠받치고 있죠. 즉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다면 테마주, 급등주 이런 쪽으로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IMF라든지 2008년에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런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기업들은 큰 낙폭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반드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저점을 강하게 반등을 해서 지금 20% 가까이 큰 상승을 나왔다는 생각을 하면 2분기와 3분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의 하방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가 우하향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5만원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시장이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회복될 때 다시 6만원 이상 그리고 그 이상 7만원까지도 가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 42,000원에서 45,000원 이 구간이 조금 길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파가 되면서 많이 매집을 못했는데 저도 평단가가 44,700원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지금도 5만원 이하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모습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보여주면서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던 때는 언제였냐?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때죠. 2월 초죠. 대한민국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6만원 갔을 때, 이때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럼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왔을 때는 언제냐? 이렇게 과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죠. 지난 1월 초네요. 제가 외국인의 매수세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6만원 이상 돌파를 하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개인들의 수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가장 자금이 많은 주체는 사실 개인이에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보다 자금이 훨씬 많지만 우리가 항상 기관과 외국인에게 물량을 뺏기고 손실을 보는 이유는 개인의 자금들은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각자 투자자로서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는 자금의 집중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금의 집중력이 센 외국인이 들어와야지만이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이상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다음 주 주가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나 이 점을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정점에 다가왔다.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바이러스 사태가 더욱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49,000원에서 5만원 이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